11번. 자, 행렬 A에 대해서 A의 n제곱이 다함을 만족시킬 때 n의 값을 계산하시오. 네. 자, 이거는 일단 첫 번째 방식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은 거듭 제곱해 보시는 거죠. A의 1제곱이 1, 마이너스 2, 0, 1. A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0, 1을 두 번 곱하는 것. 곱해봅시다. 1행 1열, 1, 1행 2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1. A의 세제곱. 1, 마이너스 2, 0, 1에다가 다시 A의 제곱인 1, 마이너스 4, 0, 1을 곱한다. 그럼 A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럼 곱하면 1행 1열, 1, 1행 2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0, 1. 대략 느낌이 오지 않아요? 대략 느낌이 오지 않아요? 의심스러우니 한 번 더 해봅시다. A의 4제곱. A의 1제곱인 여기서 A의 세제곱인 얘를 곱해야 A의 4제곱. 그럼 1행 1열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0, 1. 대충 어떤 느낌이죠? A의 n제곱 하면 안 바뀌는 건 1, 0, 1 여기는 안 바뀌고 여기만 계속 바뀌죠. 1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2, 2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4, 3제곱일 때는 마이너스 6, 4제곱일 때 마이너스 8. 그럼 n제곱이면 마이너스 2n이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2n이 마이너스 32를 만족하는 n값. 네,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식은 네, 켈리 해밀턴 정리 그거 가시죠. 행렬 A가 이게 A, B, C, D 2차 정사각 행렬일 때 행렬 A를 제곱하고 오른쪽 아래로 가는 대각선에 있는 행렬들, 그 성분들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바꿔줘서 행렬 A를 곱하고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한 값에 단행렬 곱하면 답이 항상 영행렬이 된다라는 관계식. 집어넣어 봅시다. 저기다가 정행렬 A에다가 그럼 A제곱 마이너스 2A AD 마이너스 BC 플러스 1 플러스 1, 2라고 합시다. 네, 일반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건 단행렬과 행렬 A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여기서는 인수분해겠죠. 요 2 위에는 제곱 붙여대고 그럼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여기 E 하나, 여기 E 하나 둘 다 마이너스.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영행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되셨죠? 뭐 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숫자를 얼핏 잘못 보고 간단하게 나온 건 줄 알았더니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곱해서 이건 0이 아니고 영행렬이죠. 제곱해서 영행렬이니까 밑에 있는 A-2가 영행렬이겠구나. 따라서 A는 단행렬이네 했더니 답이 안 맞죠. 행렬이가 단행렬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게 여기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오는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여기가 항상 성립한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다 영행렬입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보신 바와 같이 답이 안 맞잖아요.
어떤 행렬을,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을, 숫자는 원래 그렇죠. 제곱하면 0이 돼. 그럼 그 네모가 0인 게 맞는데, 이게 만약 행렬이라면 네모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둡시다. 어떤 행렬을 제곱해서 영행렬이다? 그럼 걔는 영행렬이겠지? 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써먹으려고 설명드렸는데, 네, 쓰다 보니까 써먹지를 못했고, 하지만 이런 성질 있죠. 이런 성질을 그냥 복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잘못 썼지만 네, 나름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축구 경기장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판매한 티켓과 유니폼 장수는 오른쪽 표와 같답니다. 티켓과 유니폼의 한 장당 판매 가격이 P 만원, Q 만원일 때 세 행렬 ABC를 다음처럼 정의하죠. 자, 이랬을 때 유니폼의 상반기 판매 금액의 총합은 X만 원이라고 했을 때 다음 중 X값과 같은 값을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지금 보면 판매 가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 티켓과 티켓 가격과 유니폼 가격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티켓 가격의 한 장당 가격, 이거는 판매 개수고 여기는 PQ는 그 한 장당 판매 가격이니까 개수에다가 판매 가격을 곱해서 총 판매량에 대한 금액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럼 뭔가 곱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얘랑 곱하거나 혹은 얘랑 곱하거나 아니면 뭐 바꿔서 얘랑 왜 행렬은 곱셈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AB를 곱할지 그다음에 아니면 BA를 곱할지 아니면 AC를 곱할지 아니면 CA를 곱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배열상 이렇다는 얘기죠. 만약 행렬 AB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쟤는 2 곱하기 1 행렬을 곱하게 되죠. 이렇게. 행렬 BA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2 곱하기 1 행렬에다가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하게 되는 거고 행렬 AC를 곱하게 되면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1 곱하기 2 행렬을 곱하게 되죠. 행렬 CA를 곱하게 되면 1 곱하기 2 행렬에다가 2 곱하기 2 행렬을 곱하게 돼요. 이건 성립하지 않는 규칙이죠. 얘네들은. 행과 열이 안 맞기 때문에. 맨 끝에 있는 열과 그 다음 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얘는 곱하면 2 곱하기 1 행렬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1 곱하기 2 행렬이 만들어지죠. 괜찮습니까? 네. 그럼 되는 것들을 한번 곱해 봅시다. 행렬 A, B, C, D 에다가 PQ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곱해보면 1행, 아까 말한 2 곱하기 1행렬이죠. 행 2개 열 하나. 1행 1열의 원소 AP 플러스 BQ 얘는 2행 1열의 원소 CP 플러스 DQ. 그럼 AP가 뭔가요? AP 상반기 티켓 판매 개수에다가 티켓 한 장당 금액을 곱하면 상반기 티켓 판매 금액의 총합이 나오죠. 티켓 판매 금액 그냥 티켓의 값이라 합시다. 티켓의 총합. 여기는 상반기 유니폼 총합. 그럼 두 개를 합치면 얘는 상반기 판매 금액의 총합. 그러니까 티켓과 유니폼 총 합친 그 금액이 되겠죠. 여기는요? 당연히 하반기 판매 총액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CA를 곱해봅시다. 얘도 어쨌든 고문 성립하니까 A, B, C, D PQ 1 곱하기 2행렬
옆으로 배열되는 거죠. 그럼 얘랑 곱하면 AP 플러스 BQ, 여기는 CP 플러스 DQ. 위와 동일한 내용이죠. 여기는 얘가 얘가 상반기 판매 총액, 얘가 하반기 판매 총액. 자, 문제에서 묻는 거는 상반기 판매 금액의 총합을 X1이라 했을 때 X와 같은 거니까 여기서는 행렬 AB에서 본다면 일행 1열의 성분, 행렬 AB의 일행 1열의 성분. 일행 1열의 성분. 여기서 본다면 행렬 CA였죠. CA의 일행 1열의 성분. 이제 문제 찾습니다. AB의 일행 1열의 성분. 네, 1번 답이고요. CA의 일행 1열의 성분. 답이 두 개네요. 네. 똑같은 거 두 번 쓰고 있었어요. 행렬 CA니까 C와 A를 곱한 이별이 돼야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일행 2열의 성분 위아래 두 개, 이렇게 AP 플러스 CQ, 얘는 BP 플러스 QD DQ. 이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상반기 티켓 판매 개수 P. 네. 상반기, 이걸 계산하게 되면 상반기 티켓 판매 총액, 얘는 CQ, 하반기 티켓 판매 개수 곱하기 가격이니까 하반기 티켓 판매 총액. 그럼 이거 합치면 얘는 뭐가 돼요? 그죠? 그냥 1년간, 연간 티켓 총액이 돼요. 이건 계산해 보시면 BP 유니폼의 금액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DQ 하반기 유니폼의 개수에다가 금액을 곱했으니까 연간 유니폼 총액. 우리가 물어본 거는 티켓과 유니폼의 상반기 판매 금액의 총합, 이게 뭐예요 그러면? 네, AP 플러스 BQ 이거겠죠? 처음에 왔던 얘가 맞네요. 여기는 지금 문제 조건에 의미하는 바가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얘는 연간으로 구분한 거니까 구분은 윗게 맞겠네요. 그럼 일행 1열의 성분 1번이 정답이다. 다음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때 다음 행렬 A가 3위와 같은 것을 찾으시오. 3위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3위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3위가 딱히 없죠. 여기 문제 보면 3위를 만들 만한 조건이 딱히 없어요. 그럼 뭔가 짜맞춰야 된다는 얘기잖아. 적당히 뭘 계산해서 짜맞춰야 된다. 보통은 실수배를 적당히 곱해서 여기다 짜맞춘다 라는 느낌을 좀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다가 행렬, 여기다가 실수배 X배를 한번 해봅시다. 행렬 A에다가. 그럼 X라는 실수배 곱하기 A 1, 0. 얘는 똑같이 오른쪽에도 실수배 X 곱하기 마이너스 1, 2. 그럼 정리해보면 행렬 A, 여기 X, 여기 0은
마이너스 x, 2x. 네, 이렇게 될 테고, 이쪽에 행렬 y를, 여기다 실수배 y를 곱해 봅시다. 같은 패턴대로. 그럼 여기다 이제 y를 곱하게 되면 0, y, 그 다음에 2x, 0. 네, y를 곱해 보면. 자, 둘을 더하죠? 이렇게 위아래를 더하게 되면 행렬은 덧셈이 성립하니까. 네. y. 아침이라 정신없네요. y. 그 위에서 아래를 더해보세요. 그럼 행렬 A는 분배 법칙처럼 이렇게 앞에 모이게, 앞으로 이제 앞으로 빼야 된다. 뒤로 빼면 안 되고. 그럼 얘랑 덧셈하게 되면 xy 이렇게 되죠. 얘도 두 개를 덧셈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여기는 밑에는 2x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곱하기 3이었죠. 그럼 여기 x에다 3 집어넣고 y에다가 2 집어넣으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x에다가 3, y에 2를 집어넣으면 여기 3, 2 집어넣으면 얼마일까요? 1, 3 집어넣으면 6.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이 행렬을 구하시오. 자, 이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배라, 이거는 사실 풀이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좀 다르게 풀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규칙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A와 B, 뭔가 A, B 앞에는 개수가 똑같아야지만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조금 뒤에 물러나서 보면, 얘랑 얘는 어쨌든 짝이잖아요? 보통은 기껏해야 뭐 하는 거냐면, 더하거나 빼거나, 행렬의 곱셈은 일단 뭐 규칙에 맞아야 곱셈할 수 있으니까 나눗셈 자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실수배를 적당히 곱하거나, 그러니까 자리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아니면 기껏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적당한 실수를 생각나는 실수 있으면 곱해보고, 생각나는 실수가 없으면 다른 문자를 곱해봐서 배열을 짜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도 좀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를 다시 곱하는 건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하고, 쭉 보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보면, 가만 있어봐. 이렇게 더하면 5a이고, 이렇게 더하면 5b가 되네? 그럼 얘랑 한번 덧셈 해볼까죠? 덧셈 해볼까? 그럼 앞쪽에 행렬 A가 똑같이 곱해져 있고, 얘는 행렬의 모양이 똑같은 행렬들이니까, 분배 법칙에서 행렬 A를 빼내고, 얘랑 덧셈하게 되면 5a. 그 다음에 5b. 좌변끼리 더하라는 얘기는 우변끼리 더하라는 뜻이고, 쟤네들이 더했더니, 5, 0. 이 실수 5는 바깥으로 빼낼 수 있죠. 5 곱하기 실수 A, 행렬 A, AB. 얘는 5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 모양을 찾잖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5를 이렇게 생략하고 양변 5를 나누게 되면 쟤는 1, 0과 같다. 이렇게.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규칙성이나 특징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데 좀 보려고 좀 주력하시면 돼요. 얘를 찾으라는 얘기죠. CD. 근데 여기는 CD가 없어요. 근데 여기 CD가 붙어 있는데 원래 있는 행렬 성분 AB에다가 뭘 빼놨죠. 위도 빼놓고 아래도 빼놓고 똑같은. 이러면 어떨까요? 행렬 A, AB 여기다가 빼기 행렬 A 3C, 3D. 만약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런 행렬이 있었다고 칠게요. 가능합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뺐어. 빼게 되면 행렬 A, A-3C, B-3D.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갖다 껴요. 아는 것들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 9. 얘는 아직 모르겠고, 얘는 알아요. 7, 마이너스 3. 행렬은 뭐, 교환 법칙이 그러니까 곱셈의 교환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덧셈, 뺄셈은 뭐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은 충분히 성립하죠. 그럼 얘를 우변 옮기고, 얘를 좌변 넘긴다고 치면, 행렬 A에다가 3C, 3D를 곱하면
이게 일로 넘어, 이게 일로 넘어간 관계가 7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1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3을 앞으로 뺄 수 있죠. 실수배니까. 네. C, D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12 얘도 이제 3을 바깥으로 뺀다면 마이너스 3, 4 3 약분시키면 네,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현행 교과상 행렬은 잘 모르겠으면 그냥 하면 됩니다. 약간 노가다를 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긴 돼. 행렬 A가 얘고 거기다 단행렬 빼고 이렇게 뭐 곱셈하고 상관없는데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A제곱 곱하면 플러스 3A, E 그러니까 E는 생략되고 플러스 3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A 근데 E는 행렬에서 E는 네,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A 그럼 3A 마이너스 A 플러스 2A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E 제곱이니까 그냥 2라고 합시다. 얘가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A가 되니까 마이너스 8E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성립할 때 실수 x의 값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그때 저번 시간에 얘기했대. 좀 전에도 얘기했었죠. 켈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행렬 a 제곱 얘랑 더한값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행렬 a 그럼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한 값을 뺀 것의 단행렬을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 4x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그 둘을 뺀 다음에 어차피 0은 빼나 마나니까 거기다 단행렬 곱하고 덧셈 해주면 영행렬이 된다. 숫자 맞는지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이렇게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2가 되는 값 그 다음에 여기 4x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값 됐나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어차피 둘 다 똑같은 답이니까요. 그러니까 켈리 해밀턴 정리를 쓰면 좀 유리하다 라는 느낌이죠. 안 쓰면요? 아까 말한 노가다를 떼야죠. 네네. 안 쓰면 이제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안 쓴다고 칩시다. 행렬 A가 이거죠. A-2를 계산해야 돼요. 그럼 여기다 단행렬인 1, 0, 0, 2를 빼야 되겠죠? 그럼 빼면 여기는 1, 0, 그 다음에 x, 2x 마이너스 1. 행렬 A 플러스 3이. 자, 저기다가 3 곱하면 5. 네, 0. 3 곱하나 마나 x. 3 곱하면 2x 플러스 3. 이걸 곱해야죠, 뭐. 1, 0, x,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5, 0, x, 2x 플러스 3. 이렇게. 그럼 5. 0, 5x 계산 잘해야 되죠? 마이너스 5x 얘랑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걔를 더하는 거니까 2x 제곱 좀 이거 벌릴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6x 0 이거 그러면 요것만 계산하면 되면 4x 제곱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네? 뭐라고요? 아니 세 번째 계산할 때 나 이거 이렇게 하면 점 찍다가 이게 마이너스는 줄 알았네. 아하.
이건 5x네 그러면. 이렇게 하다 선생님이 점 찍어서 그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렇게 곱해서 이제 마무리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x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자, 이게 5, 2가 같죠? 그럼 5, 0, 0,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2x제곱 플러스 4x가 네, 0 혹은 자, 얘가 4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5. 그럼 위에서 x값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아래에서는 1로 넘어가면 네,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8. 그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둘 다를 모두 만족해야 이게 0하고 5가 나오는 거니까 둘 다를 만족하는 x값은 네,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 켈리 해밀턴을 몰라도 풀이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융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택적으로 알아두면 여기저기 쓸모가 네,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배우는 행렬에서는 꽤 쓸모가 많아요. 두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다음과 같을 때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글씨 너무 크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하죠. a 세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 이거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혹시 뭐 곱셈공식 변형 인수분해, 아니 그거 자체를 시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단행렬이거나 뭐 행렬이 곱셈이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그 교환이 성립하는 유형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함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머릿속에서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단행렬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또 행렬의 곱셈이 교환이 성립합니다라는 문제의 유형에 조건이 달려있지 않으면 아예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괜히 쓸데없이 짜맞추려 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노가다예요. A, B, A, B, A, B. 네, 이렇게 돼요. A, B를 세 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B, A의 세제곱은 이 순서대로 B, A, B, A, B, A.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 조합을 찾아야 돼요. A, B, A. 여기 있죠? 그죠? A, B, A.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B, A, B. 여기 있네요. 4, 3, 1, 1. 여기는 B, A, B. 4, 3, 1, 1. A, B, A.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우리 곱해봅시다. 1행 1열의 성분 4, 3, 7, 3, 3,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여기는 1행 1열 4, 마이너스 3, 1 12, 마이너스 6, 6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0 3, 마이너스 2, 1 이거 지금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를 빼내라는 얘기잖아요. 빼세요. 그럼 빼면 7에서 1 빼면 6 남고 6에서 6 빼면 0 남고 마이너스 6에서 0 빼면 마이너스 6 남고 빼면 마이너스 6 남고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행렬에서 단위행렬, 행렬 A와 행렬 단위행렬, 그러니까 A와 단위행렬 혹은 B와 단위행렬 이렇게 단위행렬이 곱해져 있는 구조나 아니면 행렬에 A, B가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라는 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곱셈공식 인수분해는 개나 줘버려야 됩니다. 구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이때 실수 X, Y를 구하시오. 다음이 성립한다. 당연히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곱셈공식은 개나 줘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다음이 성립한다? 이건 곱셈공식인가 당연히 성립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풀면 이 좌변을 풀면 A 플러스 B 곱셈공식을 쓰는 게 아니고 행렬의 곱셈이 교환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제각각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얘가 같답니다. A제곱 플러스 2AB라는 얘기는 이따 쓸게요.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둘이 서로 같죠? 얘랑 비교 대상이 아닐 테고 얘랑 비교 대상이 아닐 테고 그럼 남은 건 2AB랑 AB 플러스 BA가 같다는 뜻이고 여기는 AB 하나를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2AB에서 AB를 빼게 되고 이게 BA가 되고 얘는 어차피 앞에 실수배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 당연히 실수배끼리 성립할 때요. 2에서 1을 빼면 AB. 이거 교환 성립한다 뜻이에요. 딱 원래는 이게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얘네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 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환이 성립한다 뜻이잖아. 이게 앞뒤가 바뀌어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벌써 교환이 성립하는구나. 곱셈의 교환. 이렇게 일일이 써보지 않아도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AB를 곱합니다. 이것도 약간 노가다요. XY 2-1 13-1 곱해보면 X, Y, X 플러스 Y 그 다음에 3XY 3X 플러스 Y 2 마이너스였죠? 맞죠? 네, 괜히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마이너스 찍고 나왔어요. 2 플러스 1, 3, 6 마이너스 1, 5 얘랑 BA 1, 3 마이너스 1, 1 X, Y, 2 마이너스 1 X, X 플러스 6 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2 A, B에 1에 1요 X 마이너스 Y 진짜 정신 안 차리네. 이렇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 둘이 같다네요. 쉬운 걸 짜 맞춥시다. 괜히 어려운 걸 짜 맞추지 말고. 여기 보이죠? 얘랑 같습니다. 얘랑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도 같겠지만 나머지는 연립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립하게 되면 X값은 넘어오면 마이너스 1 Y값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따라서 XY의 곱을 구하는 거니까 6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죠. 얘랑 덧셈하게 되면 A 2, 5 둘을 덧셈하게 되면 2, 5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해야 되는데 A 5식을 바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A제곱 2,5를 곱해봅시다. 그럼 A제곱 2,5는 A에다가 A 곱하기 2,5 그 뜻이죠. 그럼 A에다가 A 곱하기 2,5가 2,5였어요.
됐나요? 그럼 얘는 2호네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자, 얘랑 덧셈을 해본 거죠. 좌변과 좌변끼리 더했더니 일단 이런 행렬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변과 우변도 덧셈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더하다 보면 2호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행렬 A에다가 2호를 곱해도 답이 2호가 나온다는 얘기는 행렬 A가 단행렬임을 일단 눈치채야 되겠죠. 그렇지?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차. 규칙 찾기에서 A제곱 2호. 그럼 A제곱 2호는 A가 두 번 곱해지고 그 다음 2호. 근데 A 2호가 위에 보면 2호였거든요. 2호. 이렇게. 그럼 다시 문제가 A제곱 2호면 A 2호를 구하라는데 A 2호가 여기 있잖아요. A 2호는 2호랑 같다. 이렇게. 그럼 해보다 많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A의 N제곱 2호는 2호가 된다. 그럼 A의 50제곱 2호도 어차피 2호일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128쪽? 자, 128쪽에 23번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을 강당에 긴 의자에 앉히려고 한답니다.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8명이 못 앉았어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앉히는 겁니다. 6명씩 앉아봐라. 그때 이번에 또 의자가 3개가 남는데. 이건 좀 의자를 그리셔야 돼요. 긴 의자니까 그냥 이렇게 뭐 밑줄 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자를 앉혀요. 근데 보면 끝에 의자가 3개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넉넉하게 5개를 그려놔야 됩니다. 끝에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려놓으세요. 총 의자의 개수는 X개. 처음엔 뭐 했냐면, 4명씩 앉아봐. 하나, 둘, 셋, 넷. 쭉 앉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 둘, 셋, 넷. 했는데도 8명 못 앉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 이렇게 서 있는 거지, 애들이. 그래서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어요. 4x 플러스 8. 이게 정확한 학생 수입니다. 안 되겠다, 선생님. 야, 안 되겠어. 8명이 못 앉았다야. 다시 다 일어나봐. 이제 한 자리에 6명씩 앉자. 이렇게 6명씩. 6명씩 앉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앉았더니, 의자 3개가 남는다라는 뜻은, 이 의자 3개는 아무도 앉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의자 3개는 빈 의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안 앉았고, 안 앉았고, 안 앉았고. 그래서 왜 빈 의자 3개인데 왜 여유분으로 5개를 그려야 됩니까? 그러면 6명씩 꽉 차서 앉아있는 의자는 총 의자의 개수 중에서도 몇 개만? X-4개만 정확히 6명이 꽉 차 앉아 있는 겁니다. 이유는 끝에 있는 3개는 사람이 안 앉았으니까 6명씩 앉아 있는 의자의 개수에서 빼내야 되는 거고, 마지막 끝에서 4번째 의자는 누가 앉긴 앉은 거예요. 누군가 앉아있긴 앉는 거야. 왜냐면 남진 않았다는 뜻이잖아. 끝에서 4번째 의자는 누가 앉았기 때문에 남았다는 표현은 안 하는 거죠. 한 명이라도 앉으면 이 의자를 남았다 표현하진 않잖아. 그럼 누구 한 명이라도, 최소한 한 명이라도 앉아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마지막 끝에서 4번째 의자는 한 명에서 6명까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됩니다. 그럼 명확하게 6명이 앉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앉지 않은 의자 3개에다가 바로 앞에 있는 의자까지, 인원이 불명확한 인원까지 합친 요 4번째 의자까지 다 빼면 X-4개 의자는 6명씩 앉아요. 자, 그럼 식은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식은 학생수 4x 플러스 8이라는 이 인원수, 이건 정확한 인원이죠, 얘는. 이 인원은 범위를 갖는다는 얘기지. 가장 적게 앉는다면, 가장 적은 인원이 여기에 앉았다고 치면 이제 1명 앉은 거죠. 그럼 총 6명씩 X-4개 의자는 꽉 들어쳐 앉았고, 가장 적게 앉으면 1명, 그 이상. 가장 많아봐야 이 학생의 범위는
6명씩 x-4개 의자에 꽉 들어차 앉고 추가로 6명 더. 이 범위 안에 학생 수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풉니다. 이제 남은 거는 푸시기만 하면 돼요. 풀이법은 여기 연립부등식, 연속부등식 때는 이게 1번, 이렇게 2번 연립부등식으로 풀죠. 그럼 여기 분배하면 6x, 이게 1로 넘어가면 2x. 이쪽에 마이너스 24 플러스 1, 마이너스 23 넘어가면 플러스 23. 근데 23을 더하면 31. 그래서 범위를 양면 2로 나누어서 풀면 2분의 31. 자, 이쪽을 풀면 이건 4x 플러스 8, 6x 마이너스 24 플러스 8 마이너스 18 넘어가죠? 마이너스 2x 넘어옵니다. 마이너스 26. 양변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는 13보다는 크거나 같다. 됐나요? 그럼 따라서 x는 13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2분의 31이면 대충 얼마예요? 15.5인가요? 15.5? 그럼 여기는 이 x라는 건 의자의 개수였잖아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의자의 개수는 13개, 14개, 15개. 그럼 최대 의자의 개수를 묻는 문제니까 15개가 최대 개수가 됩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10 이하의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게 풀이법이 두 가지, 아니, 풀이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되겠죠. 그럼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는 상태로는 이 x랑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상수들이랑 이렇게 이어지질 않기 때문에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는데, 절대값을 푸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a라고 쓰고,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a라고 쓴다. 그리고 상황상 여기 등호 있죠. 등호는 여기 붙여도 되고 여기 붙여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둘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 붙이면 되는 거니까 꼭 등호가 양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거를 묘하게 노리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럼 여기 안에는 이제 절대값이 x-가 있고 얘가 양일 때 밀 때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절대값 x-2는 이 x-2가 양수일 때, 달리 말하면 x가 2 이상일 때는 x-2로 나올 테고, 다음 x가 2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번 이 경우로 보자는 얘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3x에 x를 더하면 7x가 되고, 7x 마이너스 6이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되니까 16. 4x. 네. 이렇게. 네. 됐죠? 그럼 이걸 풀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인데, 지금 여러분 조건을 달고 있었잖아요.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식을 풀 수 있었던 거고, 거기서 나온 답이 이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 범위와 이 답의 공통 범위를 만족해야 됩니다. 둘 다를 모두 만족한다. 그럼 2 이상, 4 이상,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4 이상이죠. 그래서 이게 1번 범위의 정답이에요. 2번.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는 제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되니까 4. 그럼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다시 말한 것처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게 정답이죠. x가 2보다 작다. 그리고 동시에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2보다 작다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를 모두 만족하는 범위니까 여기. 얘가 답이네요.
그럼 답은 뭡니까? 그러면 답은 둘 다가 답이죠. 범위가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모두 답이 되니까 둘 다 모두라는 게 그리고의 개념이 아니고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또는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수직선상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4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둘 다가 된다, 답이. 근데 이 중에 10 이하의 자연수, 이쪽에서는 10 이하의 자연수가 없잖아요. 자연수 자체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10 이하의 자연수 4, 5, 6, 7, 8, 9, 10 개수 7개. 네, 5번이 정답이다. 풀이를 두 가지를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풀이는 그냥 아까처럼 푸는 겁니다. 좀 귀찮지만 절대값이 두 개니까 보통은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 아까 문제도 그렇죠. 아까 문제도 결론은 얘가 기준이에요. 얘가 0이 되는 값 기준으로 제가 0이 되는 값이 2죠. 2보다 크냐 작냐 기준인 거니까 여기도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값 2.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숫자가 크냐 작냐. 그다음에 2라는 숫자와 마찬가지로 크냐 작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축약해서 간단히 만들 필요가 있고 그 간단히 만든 범위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어떨까 싶은 거죠. 범위를. 그래서 그 범위를 나누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여기 2 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 범위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큰 범위 하나. 근데 지금 여기는 마이너스 1과 2도 경계지만 그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는 어느 한쪽에 등호 빼면 어느 한쪽에 붙이시고 어느 한쪽에 등호 빼면 다음 범위에서는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등호를 붙였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복해서 두 번 붙이지 않고 그냥 하나씩 잘 나누어 두시면 되니까. 그럼 얘를 1번 범위, 얘를 2번 범위, 얘를 3번 범위예요. 그러니까 x가 어느 범위 안에 있을지 모르니까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아까는 풀이를 2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3개를 푸시는 겁니다. 범위 맞춰서. 그럼 첫 번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일 때는 얘도 이 절대값도 음이 되고 뒤에 있는 절대값도 음이 되니까 각각 음을 끌고 나오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분배한다고 보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러네요. 풀어봅시다. 그 다음은 여기다 1로 내려갈게요. 마이너스 3x 여기가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럼 얘랑 이제 공통범위죠. 얘랑 얘랑을 모두 만족한다. 뭐 필요하면 수직선 그려보시고 했더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답이다.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게 1번의 범위. 2번 범위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을 때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양인데 뒤에 있는 건 여전히 음이죠. 앞에 있는 거는 플러스 뒤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9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다. 됐나요? 그럼 이 범위와 다시 이 범위의 공통범위인데 이 답의 범위 안에 이 조건의 범위가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둘의 공통범위는 저 조건이 공통범위죠.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범위 얘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둘 다 양수 x 플러스 1 플러스 2x 마이너스 4 9 3x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12 그럼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 범위와 다시 이 범위의 공통범위 2 이상이며 4 이하인 범위니까 x는 2 이상 4 이하. 그럼 답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데 저런 문제는 좀 의심하라고 그랬죠. 쓰다 보니까 쟤네를 수직선에 한꺼번에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이렇게 여기 하는 게 전부 다 답. 마이너스 1을 포함해서 마이너스 1만 빼고 전부 다. 근데 뒷범위를 보니까 마이너스 1 이상 여기 포함 안 하나요? 얘를? 그리고 다시 2 미만 2 빼고 여기 전부 다. 세 번째 범위를 보니까 이번 또 2를 포함 4 이하 4까지 포함해서 여기가 전부 다. 그럼 답을 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범위가 모두 답이 된다는 뜻이죠. 빠진 숫자가 없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 이상 x가 4 이하이다. 이게 최종 정답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다르게 풀이하는 뭐 이게 자리가 없어서 일단 다 쓰셨으면 지우도록 할게요. 다르게 푸는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으로 푼 거고 저걸 하나의 그래프 개념을 풀어도 된다고 그랬죠. 좌변을 y라고 두고 우변을 y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좌변을 fx라고 두고 우변을 gx라고 둡시다. 그럼 책에서 의미하는 식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를 그리고 걔가 y는 9라는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은 얘를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제 그림 그리면 아까 우리가 잠깐 빨리 계산할게요. 축의 왼쪽 뭐가 축이냐면 여기 축 하나 여기 축 하나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과 x가 2 얘를 기준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 이제 관계식이 달라졌었죠. 그럼 왼쪽은 얘랑 덧셈하는 거니까 3x 이쪽 식은 y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쪽 구간은 이건 양인데 얘는 음이니까 잘못 썼죠? 둘 다 음이죠? 왜 양을 계산하죠? 둘 다 음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4 플러스 3 여기는 y는 얘 양수 얘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 네. 여기는 y는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기울기 마이너스 3짜리죠? 이렇게 좀 급하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얘보다 약간 완만하게 다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오른쪽 아래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살짝 그래서 완만하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 너무 완만한 거? 네. 적당히 이렇게 완만하게. 다시 얘는 기울기 3짜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그래프를 띄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이어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6 나오죠?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6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6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이쪽 구간이니까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3, 얘도 2 집어넣으면 3 나와요. 2,3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저건 의심하지 마시고 다 이어져 있는 그래프니까 저렇게 지나가요. 이게 누구냐면 fx죠. 그 다음에 gx는 y는 9라는 x축 평행 직선이에요. 그럼 6보다 위로 3칸 정도가 있으니까 한 이쯤 가 있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뭐죠?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있을 때가 언제인지를 구하죠. 어딘가요, 그러면? 여기 위치에서는 서로 같죠? 여기 위치에서도 서로 같아요. 그리고는 그 사이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x의 범위가, 요 x의 범위 안에서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값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 있는 x값. 여기 있는 x값 찾아내는 겁니다. 그 사이를 x가 움직일 때, 그때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있을 때요. 그럼 여기 있는 x를 찾으려면 이 교점 찾아야 되잖아. 자, 여기 교점 찾읍시다. 이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 누구와 누구냐면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3과 y는 9의 교점이죠. 얘네들이 서로 같으니까 3x는 마이너스 6,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2예요. 여기 찾아야 되죠? 얘는 y는 3x 마이너스 3과 y는 9의 교점. 3x는 넘어가면 12, 따라서 x는 4.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로 풀어도 되는데 좀 연습이 많이 되는 친구들은 저 식으로 풀면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생각보다. 일일이 다, 3개씩을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뭐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 문제라면 네, 가볍게 그냥 그림을 찾는 거죠. 그리고 더 많이 해본 애들은 이제 뭐 더 알게 되냐면 어차피 이 그래프 자체가 봐라.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는 2와 여기는 1을 잘 보세요. 개수가 틀리죠? 이 만약 개수가 똑같잖아? 얘 개수가 똑같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여기가 평평한 모양. 근데 이게 지금처럼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면 하나는 내려오고 하나는 다시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뒤쪽에 개수가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물론 이게 숫자가 클 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x값이 2,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0이 되는 값 중에 뒤가 더 클 때는 이렇게 되고, 반대로 앞이 크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대략 눈치 많이 풀다 보면 눈치껏 이게 이렇게 되겠지라는 것과 그 다음은 다 풀지도 않아요. 어차피 9는 여기쯤에 있겠지라는 거죠. 그럼 우린 딴 거 필요 없고 여기 교점만 찾으면 돼요. 이 교점. 그럼 둘 다, 이 직선은 둘 다 음일대였으니까 둘 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4 플러스 3이겠고, 얘는 둘 다 양일대니까 y는 3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겠고, 이렇게. 얘가 결국 9가 될 때, 얘가 9가 될 때니까 여기 x값은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 x값은 4가 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이상 x는 4 이하, 이렇게 답이 됐구나. 좀 빨리 풀어내는 게 합니다. 이렇게 절대값 아래 1차식이 들어가죠. 그럼 이거는 무슨 모양이냐면 V자 모양으로 3x니까 좀 급하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대칭 형태로 꺾이는 그래프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그러면 여기가 얘가 0이 되는 x값, 3분의 a,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저 함수의 그래프 값이 0이 나오죠. 8 그려야 돼요. 8 왼쪽 그래프 그렸으니까 오른쪽도 그래프 그려야 되죠. 근데 8이 이런 데 있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8보다 밑에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8은 여기쯤에 있겠죠. 네, y는 8. 그럼 만들어지는 교점은 여기 x좌표, 여기 x좌표, 그 다음에 여기 x좌표. 그 위치가
마이너스 2와 B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교점 찾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교점 찾는 방식은 이게 음일 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a랑 8의 교점이에요. 이렇게. 그럼 넘어가면 3x는 a 마이너스 8 양면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a 마이너스 8. 근데 그게 여기는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교점 x좌표가. 그래서 a 마이너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따라서 a는 2. a 2가 됐네요. 이번에 b값 찾아야 되잖아요. 이번에 b값은 여기 있는 교점이잖아요. 근데 지금 a가 2임을 알았으니까 다 대입을 해야죠. 그럼 이번에는 양일 때지. y는 3x 마이너스 a, a가 2였으니까 3x 마이너스 2. 걔랑 8의 교점을 찾는다. 넘어가면 3x는 10. 따라서 x는 3분의 10. 여기는 b값이 3분의 10이 된다. 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이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두고 이 그래프를 gx라고 둔다 하더라도 fx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기울기 1짜리들이니까 이렇게 이게 fx였다고 칩시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x값 마이너스 2 여기 위치가 x값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은 여기 1, x 1 집어넣으면 3이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2, 3 나와요. 이렇게. gx는 아니 뭐 왜 못 그려? 그럴 수 있잖아. 3-x 얘 x에 얘 x에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5라는 점으로 지나가죠? 여기쯤 마이너스 2, 5 1이라는 값을 집어넣읍시다. 이 위치가 어딘지 파악해야 되니까 이 직선에 x 1 집어넣으면 1, 2 여기를 쯤을 지나겠네요.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좀 더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도 좀만 더 이렇게 대략 대칭 관계처럼 보이나요? 네, 기울기 1로 표현되어 있는. 네? 여기 위치. 여기 위치는 여기 x에다 1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2 나오죠. 1, 2를 지나가겠네요. 밑에 한 칸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 있는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의 교점은 y는 이거 둘 다 음일 때요. 마이너스 2x 얘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걔랑 y는 3-x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게 1로 넘어오면 x가 남고 반대로 얘가 1로 넘어가야죠. 마이너스 4. 근데 여기 있는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4였어요. 여기는 별로 안 어렵죠. 여기는 위치상 y는 3-x라는 직선과 이건 누구냐면 y값 항상 3인 직선 y는 3 넘어가면 x는 0 여기 x값 0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그걸 찾는 거죠. 아니죠. 이게 파란색이었죠. 얘가 파란색, 얘가 노란색.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을 때는 요 구간 사이죠. 이렇게 사이. 여기서만 파란색이 노란색 밑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보다는 크게 나왔고 x가 0보다 작고 나왔다. 이렇게 풀어지네요. 꼭 그래프로 그리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풀이를 한번 아까 이게는 숫자였고 얘는 문자일 뿐이지만 풀이 방식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 있는 거랑 문자 있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x 넘겨주고 숫자 넘겨서 그냥 부등식 푸시면 돼요. 근데 그 풀이는 크게 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제 그래프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100개의 초콜릿을 어떤 반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한답니다. 초콜릿 4개씩 나누어 주면 초콜릿이 남고 5개씩 나눠주면 초콜릿이 부족하다고 할 때 이 학생이 몇 명입니까? 4명, 100개 초콜릿을 어떤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어떤 반 학생들한테 나눠줘요? 4개씩 나눠주면 남아. 무슨 말이죠?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4개씩 주면 남는다는 게 뭐예요? 학생한테 개인당 4개씩 줘. 그럼 이거는 100보다 작다는 뜻이잖아요. 남은 거니까. 학생한테 나눠준 초콜릿 개수보다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개수보다 많으니까 남아있는 겁니다. 두 번째, 5개씩 나눠주면 부족해. 그럼 OX가 100보다는 더 많은 값이 돼야 실제로 초콜릿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X의 범위는 25보다 작고 여기서 X의 범위는 20보다 크고 따라서 X는 20보다 크고 나왔고 25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입니까? 21명 이상 24명 이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